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구조대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하루 연휴를 보내고 왔는데 시장이 기분 좋은 상승ful로 또 저희를 맞이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부채 한도 협상 타결을 봤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현지 시간 30일 하원 운영위가 개최가 되죠. 이를 두고 워싱턴 포스트는 하원 운영위에서 협상안에 대한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지만 우선은 한시름 돌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은 이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에 더불어서 엔비디아의 깜짝 실적 관련한 훈풍이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늘 장중에 나란히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도 나타났죠. 이런 가운데 이제 5월장 정말 안 남았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투자 전략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도 저희 주식구조대 끝까지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돈줄 선생님이시죠. 이재선 대표님과의 소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현재 화면 오른쪽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7777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주식구조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또 돈줄 선생님과 함께 시장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DI의 이재선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우리가 쉬는 동안 미증시에서부터 이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해서 타결을 봤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장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궁금한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이 2차 전지랑 반도체 종목들 바톤 터치가 이루어진 건지 기관들의 수급은 왜 엇갈리고 있는지 오늘장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대표님께서 확실하게 분석 한번 해주시죠. 네, 자 부채 한도 협상 같은 건 제가 2주 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어차피 말일까지는 다 통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도 재작년 12월 15일까지 부채한도 협상이 연장됐어야 했는데 그때도 14일 날 밤에 상원 통과, 그다음에 새벽에 하원 통과, 그리고 나서 거의 번개꿀에 콩 꺼먹듯이 통과가 됐다라는 말씀 드렸죠. 원래 절차가 이렇게 빠르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이 친구들이 절차에 대해서 할 때 보통 한 3일 정도는 걸리는데 급하니까 빠르게 진행한 것이죠. 이번에도 29일까지는 휴회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회의가 열릴 텐데요. 반대가 있네 어쩌네 해도 6월 1일까지는 통과된다라고 제가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거는 예정된 상황이었다라는 거는 이미 2주 전에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렸으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이제 다 외우셨죠? 어떻게 돼 있다? 상반기에 1분기에는 박스권에 갇혀 있었다. 바닥에서 너무나도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쉬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쉴 때도 고점 돌파 시도를 이런 식으로 한번 하면서 움직였어야 되는데 계속 고점은 두들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약간씩이지만 고점을 이렇게 낮추는 과정을 만들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좋은 거는 딱 하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다라는 거, 그것으로 통해서 이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정도였죠. 그래서 고점을 낮추고 있다 보니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차라리 저점 구간, 이 하단을 흔들어주는 게 오히려 낫다. 왜냐? 올라가려고 해서 강력한 힘을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밀리지는 않는다라는 건 확인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게 시장에서는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SBB 사태 때 오히려 이거는 좋은 핑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단을 이렇게 한번 들고 왔지만 제대로 이탈했다 회복된 이 트랩이 만들어지면은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트랩이 완성되면 오히려 2,500을 넘어 2,550 돌파가 나온다라고도 교육해 드렸는데 기억나실 겁니다. 이 당시에 미리 말씀을 드렸었고 오히려 반등 한번 나온 척하면서 제대로 이탈을 했죠. 그리고 나서 진짜로 넘어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였고 최근에 부채 한도 협상을 비롯해서 이제 시장이 좀 쉬어가는 구간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2차 전지주가 너무나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좀 쉬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코스닥이 쉬어야 된다. 그러니까 코스피도 올라온 다음에 살짝 지지력 테스트는 받을 텐데 2,550 정도 살짝 이탈했다 회복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시장이 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정상적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약했던 증시였기 때문에 돌파 이후에 2,500 흔들기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중바닥선 움직임 만들고 회복되는 모습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가장 전형적으로 저항을 돌파한 후에 지지력 테스트까지 마치고 추가 상승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거기에다가 코스피 지수가 상승할 때 가장 좋은 건 무엇이다? IT 투톱이 움직이는 것이다.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거다라고 내내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못 움직이는 장이었지만 올해는 외국인 수급도 좋고 움직여도 이상할 게 없다. 바닥 찍고 2분기에서 3분기 사이면은 이제 바닥을 형성하고 반등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좋은 훈풍까지 들려오죠.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뭐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의 제재 같은 이슈도 있고 하니 마이크론을 제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3위 마이크론. 미국 업체죠. 원래 일본의 엘피다를 치킨 게임에서 패배한 엘피다를 마이크론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3위가 되어 있는데 자 1위와 2위 치킨 게임의 가장 강력한 승자 누구입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닙니까? 지금 움직임만 봐도 왜 승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마이크론이 중국에서 제재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중국하고 미국하고 계속 줄다리기 하면서 지금 힘겨루기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하긴 해요. 미국은 중국이랑 손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국 반도체 시장 우리가 어떻게 포기를 합니까? 중국의 공장도 적극적으로 지어놓고 했는데 어떻게 한 번에 포기를 합니까? 점진적으로 줄이면 몰라도 당장 끊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제재를 받는다. 그럼 우리는 양다리 잘 걸쳐가지고 중간에서 미국에도 판매하고 그리고 중국에도 판매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해야겠죠.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무조건 미국에 친화적으로 대하지는 않죠. 일부는 중국의 친화적인 정책도 이제 뭐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우리도 무조건적으로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반도체 시장에서는 그 작년에 우영우를 보면 새우가 고래만큼 거대해지면은 괜찮다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반도체 시장에서는 메모리 쪽은 우리나라가 가장 강대국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주도권을 쥐고 있는 국가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좀 편안하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전지주들은 아직 조정 구간이고요.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2차 전지주도 딱 구분하셔야 돼요.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구분하시면 돼요. 코스닥은 조정이 좀 더 있어도 되고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와도 기간 조정이 더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포스코 퓨처엠이나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올라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움직이면 가장 좋아요. 거기에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을 비롯해서 뭐 SK I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까지 같이 뒷받침이 돼준다면 금상첨화가 됩니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코스피 쪽 2차 전지주는 움직여도 되고요. 코스닥은 조금 쉬어줘야 적어도 상반기는 좀 쉬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반기에라도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나. 지금 만약에 더 움직인다? 우리가 운동 얘기 말씀드리죠. 마라톤을 전력 질주한 다음에 쉬어줘야 다음 마라톤을 또 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라톤 다 뛰고 나서 1시간 쉬고 다시 달리면 어떻게 돼요? 부상을 입겠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부상을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쉬어주고 체력을 회복해야 코스닥에 있는 2차 전지주들이 다시 한번 멋지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정도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수급 계속 체크해드리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17조 원 넘었습니다. 말씀드렸는데 18조 원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강력한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진행되고 있다. 그럼 여기서 한 차례 돌아가서 여러분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외국인들이 18조 원이나 매수했는데 우리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2100포인트에서 2500포인트. 2500포인트. 얼마 올라왔어요? 400포인트 올라왔습니다. 자, 작년 연말에 2500에서 2100 초반까지 내려올 때 외국인이 매도한 금액이 얼마? 1조 7천억 원. 1조 7천억 갖고 여기서 이만큼 내려왔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올라올 때 7조 원 후반, 그리고 이번에는 6조 원 남았습니다. 말씀드렸죠. 그럼 지금까지 얼마예요? 12조 원이 넘는 금액을 매수를 했는데 올라온 폭이 400포인트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외국인들이 바닥에서 싸게 우리나라 주식을 모으고 있고 일부러 안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저 위에 있어야 돼요. 3000포인트를 가도 이상할 게 없다고요. 그런데 일부러 안 올리고 싸게 매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같아도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외국에 매수할 수 있는 게 있다. 베트남이나 중국에 매수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10,000원에 살 수 있으면 10,000원에 최대한 많은 금액을 사고 싶을 것 같아요. 이게 2만 원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굳이 10,000원에 살 수 있는 걸 13,000원, 15,000원에 살 필요는 없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외국인들은 지금 굉장히 싸게 나와 있는 한국 시장을, 박앤세일하고 있는 한국 시장을 엄청난 자금으로 쇼핑을 하고 있다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주 코스닥은 쉬어야 된다. 코스피는 움직여도 된다. 그리고 코스닥은 기술적 반등 나오면은 계속 정리한다. 줄인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 다른 섹터를 보셔도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참고하시고요. 외국인 수급 너무나도 좋고 바닥권에서 순환매 섹터만 본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큰 기대감을 갖지 않는다. 물론 여기서 올라올 거예요. 코스닥. 올라는 오는데 코스피에 지금 자금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쉬는 구간을 노려서 코스닥을 기술적 반등 정도를 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스피에서 반도체주 움직이면 코스닥에서도 당연히 반도체 섹터 관련주들이 움직이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형님 움직이고 나서 동생 움직인다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언제나 대형주는 안정적으로 움직이지만 중소형주는 어떻다? 조금 더 탄력적인 흐름 보이니까 수익률 추구하기에는 충분히 순환매 섹터를 노릴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방산 이미 강력하게 올라왔죠. 그리고 쉬고 있는데 쉬는 타이밍에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렸고요. 바이오 지금도 잘해주고 있습니다. 바이오는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잘 돌고 있고 지금도 상승 초입에 있는 종목들 많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움직일 종목도 많으니까 잘 체크하시고요. 엔터 콘텐츠 너무나도 잘해줬습니다. 쉬어도 되는데 쉬지도 않고 있어요. 기간 조정만 받고 있죠. 사실 가격 조정을 조금 받아도 되는데 기간 조정만 받고 있어요. 엔터주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고 실적으로 보답하고 있죠. 자, 한한령 같은 경우 걱정 안 해도 된다. 지금 엔터주 실적이 중국 매출로 나온 게 아니라고 했어요. 중국은 어차피 작년부터 해가지고 봉쇄 정책하고 있었는데 무슨 중국 매출입니까? 중국 매출 크지 않다. 중국은 오히려 이 한한령을 해제하면 엔터주의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되는 거지 지금 저렇게 뭐 한한령 얘기 나온다고 해서 마이너스 요인 되지 않는다. 큰 타격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엔터 콘텐츠 앞으로도 추세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건주 여기만 안 움직였다고 했는데 재건주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한 차례 반짝 올라온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쉬고 있죠. 기존에 있던 저점보다는 그래도 한 차례 올라온 상황이죠. 수급 한번 들어왔죠. 어떻게 해야 돼요? 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잘 체크해서 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거 너무나도 쉽잖아요.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항상 이렇게 교육을 진행해드리고 있다라는 거 온라인 교육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요거 하나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스닥과 코스닥을 비교한 차트입니다. 나스닥이 바닥에서부터 빠르게 올라온 이후에 이렇게 조정을 예쁘게 받았죠. 코스닥 어때요? 빠르게 올라온 이후에 조정 예쁘게 받았죠. 그리고 나서 조정받은 구간 830, 40포인트 구간 정도 회복해주는 모습. 요 정도까지 나왔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900은 저항이 될 거다. 그리고 830, 40 정도 흔들기 나온다. 나와 있죠. 자, 코스닥 차트를 싹 걷어볼게요. 나스닥이 이 이후에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자, 보시면은 나스닥은 이 이후에 빠르지는 않지만 기간 조정은 당연히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고공행진 펼치면서 12,000포인트 돌파해서 어때요? 저항을 계속 돌파하면서 너무나도 멋진 모습 13,000포인트까지 두들기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미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지금 쉬고 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다. 코스닥이 이렇게 휴식을 취한 이후에는 또다시 이렇게 달려갈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900포인트 저항 한번 두들긴 것뿐이고 그 구간도 저는 지나가서 저는 1000포인트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코스피가 너무나도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코스닥 또한 1000포인트 넘어가도 이상할 게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추후의 상황들은 저희 교육방 참여하시면은 제가 항상 호흡하면서 여러분들께 변화되는 것들 그리고 미국 경기, 우리나라 경기, 뭐 소비 이런 부분 지표까지 다 짚어가지고 여러분들 교육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궁금하시다. 그리고 평소에도 저희와 함께 교육을 받아보면서 이렇게 수익을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대표님 시장 분석 정말 깔끔하고 확실하게 잘해주시는데 이런 분석들 나는 장중에 좀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 유입된 외국인들의 자금 대비해서 지수가 아직 크게 오르지 못했다라고 했는데요. 지수가 큰 반응을 보이기 전에 입장하셔서 가지고 있는 전략들도 재정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7777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제는 벌써 1년의 반 정도를 달려왔는데 그런 시간 동안 대표님의 이 돈줄 종목들이 어떤 상승률을 달성하고 있는지 상승률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돈줄 종목 수익률 탑10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달 들어서 이 포스코 그룹중 중에서 포스코 엠텍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라고 하죠. 돈줄 종목 수익률에서도 탑 첫 번째 종목을 차지하고 있는데 누적 상승률 무려 423%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또 5월장에서 리튬 관련한 종목들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이 어반 리튬은 173% 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장도 확인해 보시죠. 선익 시스템이 134% 넘는 누적 상승률을 현재 달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앱클론 임상에 대한 기대감을 받고 있죠. 129%대 누적 상승률. 또 이 성우 하이텍 멕시코 공장 확대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124%대 누적 상승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네, 돈줄 종목들 상승률을 확인해 보고 왔는데 나도 이제는 이런 종목들로 내 포트폴리오 한번 꾸며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이런 종목들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고요. 또 대표님께서 짧게 시청 가능한 교육 영상도 업로드해주고 계시니까요. 입장하셔서 교육까지도 함께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7777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고요. 계속해서는 대표님과 함께 자세한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요즘 시장에서는 이 반도체 종목 하나는 꼭 갖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절로 들더라고요. 게다가 이런 대형 IT 투톱 기업들이 52주 신고가를 좀 나란히 경신하는 모습도 나타났는데 종목들 이야기 한번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방금 52주 신고가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52주 신고가라고 해도 아직도 마이너스인 분도 많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작년부터 제가 계속 교육해드린 내용이 있었는데요. 작년 이제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부터 여러분들께 수차례 교육해드린 게 자, SK하이닉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차트 그리고 작년에 삼성전자 차트 제가 다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얼마죠? 작년에 400조가 넘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그 당시 80조가 넘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50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합치면은 총합 530조인데 이 530조를 상승시키려면 끌어올리려면 어마어마한 자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대 악재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긴축, 이 당시에 자이언트 스텝 얘기까지 나오죠.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얘기 나오죠. 그래서 빅스텝을 단행하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하고 있고, 2월 말에 침략 전쟁을 했으니까 5월이면은 한참 전쟁 중 아닙니까? 그리고 중국은 완벽하게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면서 봉쇄 정책을 하고 있고,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 끌어올리나요? 기관들은 끌어올리나요? 연기금도 팔고 외국인도 팔고 수급의 주체들이 다 팔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올라갑니까?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업의 좋고 나쁨보다 일단 누가 사야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 시즌 때 종합개미운동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주식 투자 세력들, 자금들이 막 몰려왔어요. 저희 세력이라고 하기엔 그냥 개인 투자분들이 몰려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 저 종목 할 거 없이 매수세에 의해서 막 올라가죠. 유동성 장세라고 합니다. 근데 유동성 축소되는 구간이었고 다 메이저들이 매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올라가느냐. 그래서 이 종목들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9만 원에 사셨건 8만 원에 사셨건 관계없이 그냥 한 차례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교육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언제 보느냐. 내년 봄에 보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봄바람 솔솔 불어올 때쯤 보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금 같은 경우죠. 이제는 봄바람이 아니라 뜨거운 바람이 불고 있죠. 굉장히 덥습니다. 전 지금도 땀이 나는데요. 자, 이제는 뜨거운 바람이 불고 있을 정도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지금쯤 보면 된다. 52주 신고가 뭐 작년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미비할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제가 온라인 교육 여러분 참여하신 분들 기존에 저희 교육방에 오신 분들은 다 온라인 교육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실시간 참여 못하셔도 녹화라도 보세요 하고 저희 연구원들이 다 올려드리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SK하이닉스 9만 원 이제 막 넘어가는데 이거 시작이고요. 10만 원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거 11만 5천 원 정도까지를 넘어가느냐 마느냐 여기 싸움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근처까지 다 왔죠. 11만 5천 원. 7만 3천 원 이상까지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다 왔어요 이제. 그러면 한 차례 저항 구간까지 온 거예요. 11만 5천 원 구간까지 왔는데 여기를 이제 관건은 이거예요. 11만 5천 원 이 구간을 넘어가서 쉴 거냐 아니면 12만 5천 원을 저항으로 여기고 이 아래서 쉴 거냐 이것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어디서 쉬느냐 차이고 쉬긴 쉴 겁니다. 근데 넘어가서 쉬느냐 아니면은 밑에서 쉬느냐 차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구간에서 IT톱 글쎄요. 저는 약간은 이제는 올라갈 자리가 있다고 해도 조금 쉬게 놔두고 후발주들 보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제가 동생 종목 뭐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종목들의 동생 종목으로는 뒤따라서 움직이는 삼성전기 같은 게 후발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놓치신 분들은 삼성전기 보세요.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말씀드렸고 올해 2월에도 추세적으로 중장기로 보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올라온 다음에 더 큰 움직임은 없이 최근에 쉬고 있었죠. 오늘 불기둥 뽑아내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후발주 쪽을 보세요. 제가 리튬 관련주도 금양이나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 먼저 보시고 포스코엔텍 먼저 보시고 후발주로 어반리튬, 하이드로리튬 보세요라고 교육해드린 거 기억나실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시장도 이 IT 투톱이 먼저 움직이면은 보통 MLCC 관련돼 있는 뭐 삼성전기나 이런 게 뒤따라 움직이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따라 움직이면 되는 거고요. 자, 작년에 말씀드릴 때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같이 안 좋게 밀리고 있었죠. 그런데 올해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요 3,000포인트 이탈했다가 이렇게 회복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반도체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2차 전지주가 쉴 때 대안으로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래쪽에 있을 때는 보는 거 아니다. 여기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양봉 하나 나오고 여기서 지지력 테스트 받고 양봉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 구간에서 바로 양봉이 하나 더 나와줘야지 그때부터 움직일 수 있다라고 교육해드렸는데 너무나도 좋은 흐름. 제 생각보다 더 강하게 움직였어요. 물론 엔비디아 실적이 이끌고 가긴 했지만 거의 뭐 요즘 표현으로 멱살 잡고 끌어올렸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냥 다 그냥 데리고 올라갔는데 반도체주가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 매도하시고 그러면은 나는 꼭 반도체주를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라고 했죠? 두 종목으로 교체하시면 좋다. 첫 번째 종목은 EUV 관련 쪽으로. 우리가 EUV 얘기는 많이 들어요. 미세나노 공정 쪽으로 갈 때 이게 꼭 필요하다 얘기를 많이 듣는데 여기에 필요한 기초 소재 쪽으로 여러분 보시면은 너무나도 편안하게 수익이 날 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얘는 억울하게 밀려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 밀리다 보니까 분명히 올해 실적도 좋은데 억울하게 밀려 있습니다라고 작년에 말씀드렸죠. 분명히 실적은 작년에도 더 좋아진 기업이고 올해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자, EUV 공정 쪽으로 해서 블랭크 마스크, 포토 마스크의 재료죠. 블랭크 마스크를 개발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EUV용 블랭크 마스크까지도 양산을 작년에 맞춰놨어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양산 시작. 그러면 뭐예요? EUV용 블랭크 마스크는 플러스 알파의 요인이 되죠. 자, 펠리클 같은 경우도 투과율이 90%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계속 교육해 드렸는데 이 기업이 재작년에 90% 개발했습니다라고 발표할 때 이미 삼성전자에선 지분 8% 인수하고 2년 연속으로 수백억의 돈을 매년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업이 90%요 펠리클 개발했습니다 발표하기 전에 삼성에서 EUV용 이 펠리클을 우리가 핵심 분야에만 투여하려고 했는데 대부분의 모바일부터 시작해서 다수의 공정에 다 투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투입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SNS텍이 90% 이상 개발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삼성전자는 이 당시 82%밖에 안 돼요, 투과율이. 이거 못 씁니다. 90%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SNS텍은 작년에 차세대 펠리클은 94% 투과율까지도 개발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런 기술력 좋은 기업들을 미리 여러분들이 선점해 놓으셔야 됩니다라고 작년에 2만 원 전후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어떻게 했습니까? 이 기업 지금 놀라지 마세요. 57,000원 구간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56,200원까지 상승을 했죠. 57,000원 닿았습니다. 제가 이거 2만 원 왔다 갔다 할 때 19,000원 얼마에서 2만 원 얼마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2만 원 위아래 왔다 갔다 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종목이 저는 4만 원 기본이고 여기도 제가 볼 때는 지나가는 과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저는 5만 원대 이상에서 놀아야 된다고 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5만 원대 온 거는 물론이고 5만 2천 원까지 돌파해서 너무나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러분들 이 정도는 공부하셔야 돼요. 반도체주 하실 거면. 수급을 못 보면은 적어도 공부라도 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수급이라도 보면서 대형주만 매매하실 분들은 수급이라도 보면서 이 종목이 움직일 수 있는 시장에 수급이 있느냐 없느냐라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만큼 공부하셔야 되는데 공부하는 게 더 어렵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둘 중 하나를 하시고요. 둘 다 나는 내가 직접 하기는 어렵고 어딘가에서 교육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죠. 자, 두 개의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또 하나의 종목은 AD테크놀로지입니다. 올해 바닥권에서부터 너무나도 멋지게 올라왔을까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12,85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40초짜리 쇼츠 영상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제가 교육방에서 항상 이렇게 저희 돈줄 종목들 포트폴리오 구성해드리면 5종목 다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40초짜리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13,000원 회복 이런 거 의미가 없는 가격인 것 같아요. 지금도 이미 2만 원 위쪽에 올라와 있고 제가 이 종목을 27,000원 정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27,000원에서 27,500원 이 정도 어렵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26,650원까지 갔어요. 제가 마이너스 350원만큼 틀려서 350원만큼은 죄송하고요. 자, 350원만큼 죄송한데 그래도 2배 이상 올라왔으니까 이 정도로 좀 만족해 주시고요. 바닥에서 다시 잡아드리고 있죠. 끝난 종목 아닙니다. 계속 움직일 거니까 저는 이 가격도
SNS 택이 4만 원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27,000원에서 27,500원도 지나가는 과정이 될 가능성이 높고 단기적으로 너무 빠르게 많이 올라왔으니까 슈팅 과정이 나왔으니까 휴식을 취하는 거고 기간 조정 이후에 또다시 움직일 종목이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우리와 함께 이 시간에 교육을 받으셨는데요. 자, 이런 종목들 오늘도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담아 놓으셔야겠죠. 자, 첫 번째 종목 힌트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에서 이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의 상승이 정말 눈에 많이 띄죠. 이 대표님께서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대체 종목들까지도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 대체 종목들이 100%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제는 이런 종목들로 나도 한번 시장 대응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노란 톡방 참여하시면 대표님과 함께 이 포트폴리오 전략 배워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7777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고요. 이어서는 오늘의 첫 번째 돈줄 종목 힌트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5글자짜리 종목인데요. 맨 앞에 2글자는 영어 알파벳으로 되어 있고요. 반도체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웨이퍼 수탁 생산과 판매를 담당하는 파운드리 사업과 DDI 및 자사 제품을 설계, 판매하는 브랜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 종목명에 대한 힌트는 대표님과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저희가 이 노란톡방 참여하면 대표님과 그 5분의 연구원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인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인사를 하죠. 네.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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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특별히 하이 이렇게 인사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네. 종목명 가운데 하이 이렇게 힌트 들어가고요. 대표님 차트로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제가 민망하니까 빨리 넘어가겠네요. 우리 연구원분들은 오늘 인사는 지금 시간부터 하이로 해주시고요. 자, 반도체주입니다. 기존에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고요. 파운드리 중심의 업체인데 팹리스 분야를 분할한다라고 해서 사업 분할한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뭐 반대하네 어쩌네라고 하면서 밀려 내려왔는데 여러분 핑계도 핑계지만 바닥에서부터 너무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휴식을 취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6만 원 구간에서는 지지력 테스트를 잘 받다가 살짝 이탈한 다음에 회복, 그리고 나서 지지력 테스트 다시 회복한 다음에 흔들게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구간에서 보시는 겁니다. 안정적이죠. 여러분들이 볼 때 제가 항상 교육해드리는 게 요거 핵심이니까 잘 들으세요. 지지선이 있으면은 요 구간을 이탈했다. 근데 여기 이탈할 구간이 아니면은 밀릴 때마다 싸게 모아가시면서 시간을 두고 기다리시는 거고요. 싸게 샀으니까 조금 오래 기다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더 좋은 타이밍은 뭐다?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 이 6만 원 구간을 이탈했으니까 이 6만 원을 회복하면은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말씀드렸죠. 회복되는 구간에서 체크를 하시는 거고 보통의 경우는 한 번에 이렇게 날아간다라고 하면 내 종목 아니다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날 못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럼 기다리시라고. 지지력 테스트 받으러 다시 이렇게 한번 내려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 구간에서 보시는 거예요. 지지력 테스트까지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포착해서 포트폴리오에 담아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 단위의 시총을 가진 종목이고요. 결코 작지 않은 종목이고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 중에서 10위권 안에 있는 업체니까 여러분 지금 바로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볼 텐데 첫 번째 종목 눈치채신 분들은요. 입장하시면서 하이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힌트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7글자짜리 종목이고요. 삼성전자 정밀기기팀의 기계 설비를 취득해서 가전, 디스플레이, 자동차 및 정보통신형 금형제조와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명에 대한 힌트 대표님과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제 칭찬을 한번 좀 해주시겠습니까? 칭찬이요? 네, 뭐든 좋아요. 어려워요? 아니요. 아니 너무 많아가지고 잠시만. 순서를 좀 적어요. 아, 예쁘고 귀엽고 섹시하고 깜찍하고 여기까지 하면 하나씩 될까요? 할게요. 하나씩. 첫 번째로 아까 뭐라고요? 자, 예쁘고 귀엽고 섹시하고 깜찍하고. 에이, 네네. 참, 에이. 이렇게 힌트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입에 에이. 축이 지금 흥건하죠. 아니, 안 나와서 더 놀랐습니다. 자, 에이. 이렇게 네. 힌트 한번 드려보고요. 대표님 사태로 이야기해 주시죠. 네, 자 A로 시작하는 종목이고요. 삼성전자에서 자율주행 관련주 쪽으로 해서 지분을 획득해서 2대 주주에 올라 있는 기업이다라고 제가 자주 교육해드린 종목입니다. 기존에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자, 연초에 한번 급등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지지력 테스트 이후에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나서
14,500원, 15,000원 사이 구간을 저항으로 만들어 놓고 다시 그 자리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요 11,500원 구간을 이탈한 다음에 요 10,000원 구간은 터치하고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죠. 회복한 다음에 이슈가 한번 나오면서 급등을 했다가 다시 11,500원 흔들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럼 11,500원 회복되는 날 보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11,500원 이탈했다가 회복되는 날 보면 조금 더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여기서 뭐 물론 바로 못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한번 지지력 테스트는 받을 수 있겠지만 이 정도는 기다릴 수 있겠죠. 자, 지금이 기대가 되는 구간이니까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의 힌트까지 드려봤는데요. 이 앞에 두 종목 정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이 방송 시간 이후에 종목명 확인 가능하고요. 대응 전략까지도 장중에 교육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을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어서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이 종목이요. 그룹주 사이에서도 이번 달 상승률 1위, 그리고 게다가 우리 돈줄 종목 가운데에서도 상승률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포스코 엠텍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세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자,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 자주 여러분들께 디테일한 교육을 해드렸으니까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이 포스코 그룹주를 집중하셔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고 올해 가장 핵심 주도주로 제가 포스코 퓨처엠을 말씀드렸죠. 상승률 1위가 아닙니다. 굵직한 종목들 중에서 예를 들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들 무게감 있는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할 겁니다라고 작년 말 올해 초에 교육해드렸는데 두 종목 모두 100% 이상의 수익률을 지금 보이고 있죠. 너무나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포스코 엠텍 조금 가벼운 종목 원하시면 이 종목 하셔도 좋습니다. 리튬 관련주 중에서 포스코 엠텍 아르헨티나 염호 250조의 가치를 지닌 이 포스코 그룹이 가지고 있는 이 염호 포스코 엠텍이 관련 없다라는 뉴스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안에 자원개발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좋은 수익률 보였고요. 자, 금양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슈를 어떻게 보면 좀 고의적으로 많이 흘려내면서 주가 부양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자, 그런 부분은 일단 추측에 불과하고 우리는 현실적으로만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5,000원이 중요한 구간이라서 먼저 교육해드린 게 작년 말이었습니다. 자, 작년 연말에 25,000원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 중요한 지지선 구간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구간까지 내려오면은 여러분 여기서부터 더 밀린다라고 하면 이건 트랩일 가능성이 높고요. 밀릴 때마다 음봉이 나올 때마다 싸게 계속 매집해서 모아가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복 시도하다 여기서 한번 실패했죠. 그리고 나서 여기도 실패했죠. 그리고 나서 또 한번 밀려줍니다. 그러면서 저점을 살짝 이탈하면서 이게 뭐다? 여러분들한테 나 25,000원 이탈하니까 손절하세요. 물량 다 털어내세요. 회복 시도한 다음에 털어내세요 한 다음에 저점도 이탈했으니까 털어내세요라고 여러분 물량을 계속 줄이는 과정이에요. 개인 투자분 물량을 이렇게 줄여낸 다음에 25,000원을 회복하면 여기서부터가 속도감이 날 겁니다라고 제가 교육해드리는 돈줄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포트폴리오에 포함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바닥권부터 계속 올라오기만 하면서 금양은 원사이드하게 올라오고 있죠. 자, 어반리튬은 후발주로 말씀드렸죠. 횡보하고 있는데 그냥 하단 구간에서 편안하게 사시면 됩니다. 선발대 대장주들이 저렇게 너무나도 좋은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후발주들도 여러분들 섭섭치 않은 수익률 정도는 만들어 줄 겁니다. 여기서 싸게 사서 그냥 시간 투자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렸죠. 시간 투자를 했는데 한 2주 정도 쉬었죠. 그리고 나서 수익권, 계속 수익권에서
원사이드하게 상승만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편안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을 담아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코스모화학은 우리가 폐배터리 관련주 에코프로에 공략하고 있었고,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핵심 주도주로 해서 작년에 이 종목으로 600% 이상 수익이 발생했죠. 자, 그리고 나서 올해도 바닥권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나도 멋지게 올라왔습니다. 너무나도 멋지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거 2만 원대, 2만 원 초반에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짧은 기간에 빠르게 휴식이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4만 원 초반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었고,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도주이기 때문에 조정 구간에서 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수익률, 세 자릿수 수익률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뭐 아진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동차 업종이 기아, 제가 기아를 좀 좋아하긴 하죠. 기아 그리고 현대차 그룹, 이 그룹 전체가 작년 6월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유럽에서 전체적으로 자동차 판매량 20%대가 줄었는데 이 기업만 23%, 26%가 상승했다, 판매량이.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 판매량 3위까지 올라갔고, 글로벌 판매량도 연말에 체크해봤더니 글로벌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너무나도 대단하죠. 미국에서 테슬라의 대항마로 폭스바겐이나 이런 다른 기업이 아니라 현대차를 꼽았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대차에 공급하고 있는 이런 부품사들 다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빨리 움직이는 게 성우하이텍, 두 번째가 화신, 그리고 보통 세 번째가 SL, 네 번째가 아진산업인데 제가 틀린 건 딱 하나, 세 번째와 네 번째 순서 차이 정도 하나였다. 나머지는 다 멋진 수익률 발생했죠. 아진산업 저점 구간에서 사서 162.19%. 지금 잠깐 쉬고 있는데 쉴 때는 또 모아가도 됩니다. 지금 반도체 주가에 지금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좀 쉬어줘야 돼요. 그래서 순환이 돼야 되는 겁니다. 반도체 주가 지금 막 움직이고 있죠. 그럼 얘네도 지치면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순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엔터주가 됐건 자동차 주가 됐건 바이오가 됐건 아니면 2차 전지주가 반짝 상승을 하던 기술적 반등을 하던 이렇게 순환이 돼야지 가장 안정적이고 편안한 거다. 첫 번째 종목은 뭐라고 했죠? 성우하이텍이 제일 빠르다. 제일 먼저 움직인 게 성우하이텍.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우리 포트폴리오에 그동안 담겨 있었는데요. 자, 이제는 조정 구간에서 반등하는 종목들 우리가 계속 봐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세 번째 종목은 그런 종목인데요. 자, 우리 힌트와 함께 세 번째 종목 빠르게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들 리뷰를 쭉 듣고 왔는데 그동안 시장에서 핫했다는 섹터와 종목들은 다 공략을 했던 것 같은데 놓쳐서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이라도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앞으로 큰 상승 보일 종목들을 함께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7777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고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에 대한 힌트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5글자인데요. 맨 뒤에 2글자는 영어 알파벳 으로 되어 있고요.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 처리 및 정보통신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명에 대한 힌트 대표님과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뭐였어요? 저는 원래 과학이었는데요. 아니요. 제가 좋아하는 과목이 이게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니에요. 자꾸 망설여지네요. 그거 아닌데? 이게 아닌가요? 네. 그럼 제가 뭘 좋아했을까요? 저는 이 종목명만 보면 안 좋은 추억이 떠올라요. 보면 저절로 이 미적분 수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가장 네네. 좋아하는 과목이요? 가장 좋아하는 건 수학이었나 네. 봅니다. 제가. 그렇다면 대표님 사투리 이야기 보충해 주시죠. 네, 가장은 아니지만 뭐 두 번째 좋아하는 종목이 과목이긴 했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포스코 그룹주에 해당되어 있고요. 스마트 팩토리와 그리고 전기차 충전 관련 섹터에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 사업에서 핵심이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께 교육은 해드렸었는데 사실 잘 안 움직여서 좀 갑갑했던 종목이긴 해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시원하게 움직여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사명도 변경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13,000원 구간 정도는 살짝 하이를 해도 빠르게 회복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회복은 안 되고 있어요. 대신 이 10,000원과 13,000원 사이 중심선 구간인 11,500원 구간에서 여기서는 지지를 받으려는 모습입니다. 간단하죠. 11,500원 이하로 내려간다 내일 그러면은 10,000원까지 모아가시면 되고요. 자, 이 구간을 잘 지켜주는 모양이 나온다. 그럼 내일부터 해가지고 매수를 해가지고 13,000원까지만 가도 적지 않은 수익률, 10%대의 수익률은 되고요. 기술적 반등인데 13,000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나이스한 20, 30%에서 40%까지도 노릴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지금 이렇게 저점 구간에서 여러분들 잘 포착해서 포트폴리오에 담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종목명 확인은 오로지 이 노란톡방 안에서만 가능하니까요. 종목명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입장하셔서 종목명 확인해 보시고요. 대응 전략들 배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7777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저희가 뭐 돈줄 종목 정말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지만 저희가 우주 항공주들 가운데서 효자 종목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 종목들 한번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자, 우주항공주. 자, 지난주에 누리호 3차 발사. 자, 우리만의 기술력으로 또 성공을 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또 뜻깊은 일이 있었죠. 자,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바닥권부터 해서 올해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만 저희가 이렇게 55,000원 뭐 유지치 보유 의미가 없는 가격이 됐어요. 왜? 10만 원대 넘어와 있으니까. 100% 넘는 이런 상승률을 보이고 있죠. 여러분, 지금 누리호 발사 성공하면은 재료 노출이다 해서 밀리죠. 작년에도 이런 똑같은 상황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에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락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런 모양이 나오거나 혹은 지지력 테스트를 이탈했다가 회복되는 구간에서 매수하시면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주항공 관련주들 이번 주 중반에서 후반 정도부터 해서 잘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매수 타이밍이 서서히 종목별로 나올 수 있으니까 관심 가져보시고요. 뭐 세트레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그룹에 편입된 다음에 푹 쉬고 있었는데 뭐 2만 원대는 일도 아니고 4만 원은 원래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로 48,800원까지 올라가면서 멋진 상승률 보였죠. 100%가 안 된 게 좀 아쉽지만 이 부분은 이후에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채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텔리안테크도 마찬가지고요. 바닥권에서 너무나도 멋진 모습 보이면서 올라오고 있고 제가 중소형사 중에선 가장 좋아하는 기업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기업 같이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계속 뭐 엔터주라던가 이렇게 쉬고 있는 섹터들, 뭐 SY 같은 경우도 반등 나오고 지금 쉬고 있고 지금 유니언 머티리얼도 반등 한번 나오고 쉬고 있고 이런데 이런 종목들, 좋은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오늘도 온라인 교육해 드릴 테니까요.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힌트와 함께 그 남은 나머지 종목들 한번 포트폴리오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종목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종목이 좋은 종목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대표님의 도움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7777 입력하면 입장해 보실 수 있고요. 계속해서 종목 힌트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요. 6글자짜리 종목이고요. 항공기, 우주선, 위성체 발사체 및 동부품에 대한 설계, 제조, 판매, 정비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명에 대한 힌트 대표님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지난 25일 빅 이벤트 뭐가 있었죠? 25일이요? 네. 누리호 발사요? 그렇죠. 자, 이 누리호의 조립 과정에 네. 조립 과정을 총괄했던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종목명 힌트 한번 드려보고요. 대표님 차트로 이야기해 주시죠. 네, 자꾸 날짜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날짜 감각이 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리호 발사가 있었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방산 쪽에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우주항공 쪽에도 해당되는 우리나라 핵심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멋지게 올라와서 6만 원 돌파 시도 한 번 하고 잘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쉬는 게 어디예요? 5만 원 구간. 5만 원 구간 돌파하면서 좋은 모습 나왔고 5만 원까지 내려왔다. 거기다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지력 테스트를 두 번째 받으면 여러분 너무나도 나이스한 과정입니다. 오늘 아랫꼬리까지도 살짝 달고 있는 것으로 봐 오늘부터 해서 모아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핵심 종목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네 번째 종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 완성을 위해선 5개 종목을 다 들어봐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머지 한 종목은 이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마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노란톡방 입장하시면요. 대표님께서 대응 전략 관련해서 짧게 시청 가능한 교육 영상도 업로드해주고 있는데요. 시간 정말 짧거든요. 아침에 커피 한 잔 내리는 시간이면 충분히 시청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바쁘다 하시는 이 직장인분들도 입장하셔서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이 노란톡방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현재 화면 오른쪽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7777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라든지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